독립출판이 뭐고 25년 전에 이 독립출판이란 용어가 나오기도 전에 독립출판을 이뤄낸 이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판사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부부인데요. 이들 부부는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내는 것은 물론이고야 지역민들이 책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25년 한결같은 부산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인미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비온후 출판사, 비온후 책방, 둘 다 비온 후가 들어가요. 이름이 일단 좀 특이해서 여쭤봅니다. 왜 비온후입니까? 비오는 말 그대로 비온지 맑게 갠 하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전에 인터넷에 아이디를 만들어야 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이디는 영어로 만들어야 돼서 비온 뒤에 맑은 하늘이 떠올리면서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BEONWHO라고 써봤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의미도 담길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비오누라는 이름을 아이디로 만들었고 또 누군가랑 함께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출판사 이름도 비오누로 짓게 됐어요. 예. 영어랑 한국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 예. 보니까 이 대표님 두 분께서는 이 독립출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전에 부산에서 독립출판을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독립출판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독립출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냥 시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해온 게 독립출판이더라고요. 예. 네. 한 사람은 편집을 하고 한 사람은 사진을 찍으니까 자연스럽게 둘이서 책을 만들게 됐고 그러다가 IMF 때 행정적으로 1인 출판이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1인 출판사가 돼버렸어요. 독립출판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혼자서 기획하고 만들고 출판하는 책이에요. 기존 출판사처럼 뭐 큰 자본이나 유통망이 기대지 않아도 개인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책을 만들 수 있게 된 게 독립출판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좀 더 자유롭고 개성 있는 책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누구나 자기만이 자기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낼 수 있는 게 독립출판의 가장 큰 매력인 거죠. IMF 전에는 그러면 1인 출판 자체가 좀 안 되었나 보죠? 규제가 많아서. IMF 때는 집에서도 출판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이제 2000년에 비온후 출판사를 여셨어요. 당시에 그 특별한 계기가 뭐 있을까요? 그때 부산에서 건축가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도시 탐험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미술기획자랑 마음이 잘 맞아서 대한공간 섬이란 곳에서 전시도 하게 됐어요. 근데 설치 작품 중심의 전시는 끝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도록이나 리플릿 대신에 아예 책으로 만들어 보자 그랬죠. 그런데 유통되는 책을 만들려면 출판사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때만 해도 ISBN을 받으려면 서울중앙도서관까지 가서 교육도 들어야 했고 뭐 좀 쉽진 않았는데 네네. 어찌 전시도 하게 되고 아웃 오브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비오노 출판사 첫 번째 독립출판물이 된 거죠. 아웃 오브. 예, 좀 우연한 계기로 책을 또 펴내게 되셨는데 이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적인 책 몇 권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부산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까? 부산 이야기를 담은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우수 도서로 선정된 구석구석 부산이에요. 이 책은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님이 부산을 직접 발로 뛰면서 기록한 책인데 흔히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 아니라 부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그 공간이 가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부산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또 부산에 살지만이라는 책은
부산의 문화를 좀 더 편하게 인문서처럼 들여다보는 책이에요. 네. 제목 그대로 우리가 부산에 살지만 몰랐던 부산을 알려주는 책인 거죠. 그 외에도 부산에 남아있는 비석을 통해서 부산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부산의 지형과 고개에 담긴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책으로 동길산 시인의 부산의 비석, 부산의 고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부산일보하고 공동 기획했던 부산 문화 지리제가 있는데 부산 문화 지형을 한눈에 정리한 책이에요. 예. 그 외엔 온라인 서점에서 비오누를 검색하시면 예. 다양한 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뭐 인터넷 하는 뭐 인플루언서고 블로거라면 이런 건 사실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유명한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책으로 출판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남들이 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서로 논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그 느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진짜 발품 안 드린 게 없네요, 그죠? 예. 네, 필자분들께서 발품 파신 거를 저희가 제로 만든 거죠. 정말 고민이 컸을 것 같습니다. 부산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관련된 책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둘이 어릴 때부터 쭉 부산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산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또 서울 중심으로 한 출판사들하고 차별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부산에 집중해보자는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경쟁력 있는 주제가 부산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비오누가 25년 동안 한 120여 종의 책을 출판했거든요. 예. 그중에 대부분이 도시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에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워낙 다채롭고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책으로 풀어낼 이야기가 정말 많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비오누만의 색깔을 가진 책을 만들고 싶었고 부산을 주제로 한 책들을 꾸준히 내게 된 것 같아요. 독립 출판이 아니라 독보 출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독보적인 부산의 네, 출판사니까. 도시와 문화 정말 다양한 각도로 이제 부산을 바라봅니다, 그죠? 예. 예, 그래갖고 지난 2018년에 출판사에 이어갖고 이번엔 또 책방까지 열었습니다. 이 비오누 책방이 단순히 책만 파는 공간은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담긴 공간입니까? 출판사는 필자랑 만나는 곳이라면 책방은 독자랑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출판사가 책방을 하면 필자와 독자를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방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됐으면 해서 책을 만들려는 사람도 오고 책을 읽는 사람도 오고 뭐 때로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책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책방을 열었어요. 네, 책방 어디에 있습니까? 망미동에 있습니다. 망미동에. 네. 망미동 쪽에 책방 많이 생기던데. 비오누는 뭐 2018년부터 책방을 열었고 그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부산 이야기를 담은 책 출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방 영화제, 책방 전시, 독서 모임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곳이 책방이니까 사랑방 같은 공간이니까 하게 됐는데 저희 모임 중에서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망미 골목에 아침 책상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네, 한 달에 한 권 책을 같이 읽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아침에 동네 이웃들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모임이에요. 벌써 7년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이웃들이랑 책 한 권 두고 진짜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책 읽는 재미도 있지만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더 깊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책방 영화제도 망미골목 책방 영화제라고 해서 좀 재밌었던 게 보통 영화제 하면 그 영화를 찍은 감독이나 배우를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동네 이웃들이 영화를 추천하고 함께 보고 그 영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감독과의 대화 대신에
영화를 추천한 이웃과 대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방에서 춤하고 연극을 하는 분들하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또 비운우가 기획한 전시도 지금 41번 했었고 그 전시를 모아서 소동이라고 하는 책도 만들었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좀 더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책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까지 긴 시간 다양한 시도로 이렇게 부산과 함께 호흡을 해 오셨습니다. 이런 시도가 실제로 좀 지역 사회에서 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정말 빛을 발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에 더 가깝고 근데 또 책방이라는 게 솔직히 수익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뭐 아마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책이 좋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아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동네에 자연스럽게 문화적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책방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독서 모임도 하고 영화제도 하고 전시기획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는구나 싶기는 해요. 오늘 인터뷰가 자체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꼭 다시 듣게 해보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인미 대표였습니다.